Check it out. 예스 책방 책이라웃은 예스24와 비시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 프랑스와 엄님이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오은 시인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스는 오은입니다. 바로 들어와서 좀 놀라셨죠? 네. 그리고 뭔가 바로 이렇게 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좀 하신 다음에 네. 오늘은 누가 왔을까요? 이러면서 뭔가 뜸을 들이실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아니고 제가 이제 세 번째라 능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이제 소개 글 다 작가분이 적어주셨는데요. 네. 너무 유명하셔서 저도 사실 양력에 있는 소개글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아직도 잡지에 쓸 때마다 네. 이제는 막 저도 모르게 막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출생했고 언제 데뷔했고 시집으로 뭐뭐 있고 이런 네. 것들을 쓰는데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내나? 신간을 내는 이유가 네. 3권을 쓰고 4권을 쓰고 아니면 최근 3권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겨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또 친하신 분들하고 저도 다 우선 이병률 선배랑 이병률 작가님 네, 이병률 선배랑도 시인님하고도 친하고 그다음 유희경 시인님 유경이요. 예. 그다음에 이응민 대표님 이응민 응민이 형 예. 네, 응민이 형 뭐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사이고 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만 알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도 그렇죠. 모를 거니까. 하지만 이 병률이 형과 희경이 형 정도는 다들 아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7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젊은 시인 트로이카로 뽑혔어요. 황인찬 시인하고 박준 시인님과 함께. 그다음 오은 시인님이세요.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대본 보고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기사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네. 정신이 좀 없고 설마 진짜 그랬을까 해서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네. 실제로 트로이카 이런 말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정말 스포츠 신문 같은 데서 예전에 세 명의 어떤 라이벌들을 두고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헤비메탈 음악 있을 때 기타리스트들 뽑을 때 트로이카 이런 식으로 뽑았었잖아요. 잘 치는 사람들 3명 딱 올려놓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시 많이 팔렸죠. 시집이요? 네. 시집 치고는 많이 팔렸죠.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시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이병률 선배 씨밖에 몰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연히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DJ 때문에 이제 유에서 유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전 시집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네. 제목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시집 편집자 분이셨던 시인이기도 한 김민정 시인께서 지어주셨고요. 네. 그 시집 제목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인쇄에 들어가기 한 3일 전쯤에 네. 확실히 이제 결정을 짓고 그렇게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원고를 한 10번을 읽었는데 시 구절이나 제목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민정 누나께서 은하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어때 이랬는데 저는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고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놓치고 지나갔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활동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가요? 예, 맞네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응컴팬이라는 문화기획사를 창업해 대표직을 맡고 계시네요. 네. 이건 뭐예요? 저희가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 한 명과 그리고 저는 기획자,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음악 쪽에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나 공간을 꾸미는데 최적화된 TFT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중순 올해 한 5월 6월쯤에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록 페스티벌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록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한 건 아니고요. 스테이지 하나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해서 꾸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난지공원에서 올해 여름에 슬로우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스마일 러브 위켄드라는 그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위스테이지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지 몰랐고요. 그냥 왠지 시인하면 그런 아우라가 있잖아요. 조용하고. 네, 고정관념이죠. 아우라가 아니라 편견. 그다음에 왠지 골방에서 폐병 걸리고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고 그다음에 라면 소주도 마시면서 새우깡 그리고선 시를 정말 어렵게 원고지 한 장 한 장 꾹꾹 눌러 쓰고 그리고선 시 한 권 팔리면 600원을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시인이라고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소개팅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인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놀람이 좋은 놀람만은 아니에요. 제 이상할 것이다. 성격이 조금 예민할 거고 별날 것이고 네. 또 어떤 행동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술자리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뭐 떠올랐냐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시인에 대한 환상 혹은 편견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가 너무 네. 충격적이어서 시인으로서의 사명이 생겼어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시인이 된다는 거는 뭐 너무 먼 일이고 네. 당장 앞부터 시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인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밝을 수 있다. 진짜 너무 좋다 그거. 왜냐면 다들 진중하고 무겁고 어떤 그림자를 뭐 한 10겹씩 껴입고 다니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는 그냥 오리털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시가 네. 오은시님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등단 같은 경우도 제가 응모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등단이 뭐예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시와 가깝지 않았어요. 등단하고 나서도 시인 정체성을 얻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뭐 청탁도 없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시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시가 뭔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현대시인 뭐 이성복도 몰랐고 뭐 황동규도 몰랐고 황동규는 알았다. 교과서 시가 네. 있으니까요. 기영도는 제가 수능 볼 때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됐고 이런 정도여서 90년대 그렇게 8, 90년대에 정말 좋은 시인들을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시인의 정체성을 갖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어떤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시가 어떤 의미냐고. 시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그랬죠. 내가 뭐 잘하는 건가 보다. 네. 그러니까 등단인가 뭔가를 했던 모양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한 걸 봐서 그리고 제가 실증을 굉장히 잘 내서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취미도 자주 바뀌고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바뀌는 물론 뭐 친구들을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가깝게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취미도 그렇고 네. 좋아하는 책 그 장르도 그렇고 이런데 15년 넘게 하는 유일한 일이 시쓰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쯤 되면 정말 안 하고는 못 사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좋아요. 저를 뭔가 지탱해 주는 느낌? 저희 읽는 인간에서 고정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 최근에 구매해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네, 오늘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최은미 소설가의 9번째 파도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최은미 작가님이 첫 장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했는데 한 6일째 가방에 넣어놓고 이 책 날개라고 하죠. 여기만 네. 한 4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빨리 짬을 내서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생애 처음 산 책. 궁금하다. 예, 처음 산 책은 사실 그 용돈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어렸을 때고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탐정이었어요. 홈즈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그래서 코난 도일이 쓴 너도 밤나무의 비밀이라는 그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추리소설을 처음 산 책이고요. 하지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으로 산 책은 국어사전. 국어사전이요?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제가 어느 인터뷰 보니까 30만 원. 첫 월급을 받고 샀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책이 사전이라고 하신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이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몇 단어 쓰시는 것 같아요, 동영 작가님은요? 저 되게 어휘가 약해요. 네, 그래서 몇 개? 한 100개? 100개? 100개밖에 안 쓴다고요, 하루에? 여기 100개밖에 안 쓴다고 해도 벌써 단어가 6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500개? 네, 대한민국 평균이 500에서 1000개래요. 하루에 쓰는 단어가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단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사전에 있는 그 무수한 단어들 중에서 내가 안 쓰고 있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뜻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는 1, 2, 3번 뜻으로만 쓰고 있어요.
먹다 같은 단어도 뜻이 10개 가까이 되는데 9개인데 네. 저희가 1, 2, 3번 뜻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단어의 말맛을 본연의 어떤 의미를 찾아주자. 이 단어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시도 쓰고 소개도 하고 있고 찾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인간이 하는 고정하는 질문 3번째인데요. 신작 나오면 꼭 읽어보는 작가 있으세요? 뭐 한 명을 꼽기는 어렵고요. 저는 첫 시집, 첫 소설집을 내는 모든 작가. 왜냐면 제가 첫 책이 나올 때 순간이 기억나요. 아직도. 그때는 아마도 다른 모든 책이 나왔을 때보다 한 100배는 기뻤던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갖게 되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품고 있다가도 이상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다 공유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좋은 면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첫 책이니까. 그렇죠. 서두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끌리는 책이 첫 책이어서 모든 작가들의 첫 책을 저는 사랑합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책 없으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 슌보르스카가 네. 쓴 끝과 시작이라는 시선집이에요. 네. 시선집은 아시다시피 시집이 여러 권 있으면 몇 편을 뽑아가지고 한 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이 데뷔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시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원숙해지지만 뭔가 좀 타협한 느낌이 네. 있는데 슌보르스카는 그런 게 없어요. 늘 팽팽로웠고 네. 팽팽로웠고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갈등이나 부조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에 집중했던 시인이어서 저는 참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끝과 시작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입니다. 어려운 단어 없어요. 네, 꼭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우리 청취자들한테.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를 왜 읽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드려요. 네. 시를 읽기 전과 후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겉모습으로 파악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어떤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싶으면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시를 읽는 법은 따로 없어요.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시면 돼요. 좋아하는 단어 하나 찾고 구절 찾고 문장을 찾으신 다음에 이 시를 고등학교 때처럼 이게 뭐 내재율이고 산문보고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숙제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을 찾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시를 본 눈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맞죠? 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우리 그 뮤트인 시니컬에서 한번 봬요. 네, 맥주 한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방, 예스 책방, 예스 책방, 예스 책방. Check it out. 예스 책방 체크잇아웃이 소개하는 2주의 책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읽었던 책, 아니면 정말 몰랐던 책을 추천받아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 시간에는 꼭 매주 3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앨런 긴즈버그의 시집 하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울부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요번 년 초에 나왔어요. 이 책이 저한테 좀 의미가 깊은데요. 그 이유는 이게 나온 지 한 5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은 한 20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겠죠. 그렇지만 영미권에서 이 앨런 긴즈버그라는 시인은 정말 영웅 같은 존재인데요. 이 시인은 비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문학 장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예요. 이 앨런 긴즈버그 말고 잭 케루악도 이 비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영화 킬 유어 달링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의 이제 주인공들의 내용이 바로 이 앨런 긴즈버그와 잭 케루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좀 많고 매니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영화에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하울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소개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번역본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번역이 되어서 서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좀 의미가 저한테 깊다고.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이 하울이라는 작품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동안 너무 좋아했었는데
번역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친구들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번역을 막상 하고 나니까 이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정식 출판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읽어보시면 정말 60년도 넘은 시집인데 요즘에도 공감 갈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독립출판 1호래요, 이 책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왔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시티라이츠라는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서 낸 첫 번째 시집이거든요. 이 시집이 나와서 너무 내용이 세요, 시들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검열 때문에 라디오라든가 방송에서 그동안 읽혀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법정 투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라디오나 이제 매체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가볍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고양이 요람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골라온 책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커트 보네커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SF 작가인데요. 우리가 SF라고 하면 왠지 우주인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우주전쟁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커트 보네커트는 SF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만 전혀 내용은 무겁지 않고요.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쾌한 작가를 뽑으면 이 커트 보네커트가 항상 꼽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화 같고 빨리 읽히는 책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커트 보네커트의 고양이 요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는데, 사실 이 책은 꽤 오랫동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도. 그런데 번역이 안 됐다가 최근에 번역이 다시 돼서 정식으로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런 소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커트 보네커트는 문장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노는 작가예요. 영화로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정말 풍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가의 책 고양이 요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아시죠? 최근에 불기 시작한 미니멀 라이프의 도전기를 담은 책인데요.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분이 책을 썼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여태까지는 정말 소유하고 쌓아두고 모아두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좀 비워내는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우선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없애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집을 이제 꾸미기 시작했는데, 꾸몄다기보다는 이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입던 옷들, 인형들, 그 다음에 어디선가 받아놨던 포스터나 그리고 음반들, 책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침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짐으로 꽉득 차여 있어서 어느 날 이게 되게 숨막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책이 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라는 책이었거든요.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읽기 너무 쉽고. 근데 사실 이 책은 서점에서 그냥 서서 사지 않고 휙 읽어봐도 쉽게 읽을 만한 책인데, 근데 그렇게 읽어도 내용이 이제 뭐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근데 직접 사서 보관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가짐이 더 달라져요.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은 무엇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단조로운 삶?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들도 진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살고 싶다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한 책은 모두 예스24와 BC카드 홈페이지 독서앤 BC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독서앤 BC 예스24 이달의 도서 최대 40% 할인 혜택. 지금 BC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Check it out! 예스 책방 책일아웃은
예스24와 비시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